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리스크, 네옴시티, 수주로 나타내봤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충돌로 인해서 국내 건설 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동 시장을 적극적으로 건설 업계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몇몇 건설사들은 네옴시티 등 중동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을 내놓으면서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건설 사업에도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팔 전쟁의 촉각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동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주가가 어제 그리고 그제 좀 이제 반등을 좀 보이긴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조정 국면이었던 걸로 다들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과연 바닥을 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현욱 전문가와 요 이야기 한번 집중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시네요. 네. 그동안 하락장에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안 온 거죠. 일부러. 또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또 하락장이. 그러니까 또 우시면은 항상 네. 상승장이 좀 연결이 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시장 한번 좀 점검을 해 나가 볼까요?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구간입니다. 네네. 거의 뭐 이 정도 미끄럼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닥은 또 유독 네. 많이 빠졌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연중 최저점까지 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이제 지금 현재부터 어떠한 전략을 짤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은 사실상 물려도 매수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매수하는 구간이라고 네.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네, 왜냐면은 오.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이제 최저점을 갖고 네네네. 지금 많이 위에 있는 고점에서 떨어지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좀 바닥에서 거의 뭐 최저점 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은 지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단기 반등 정도만 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 금리라든가 네, 지금 아니면 뭐 지정학적인 네. 위기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건 이제 연준의 금리적인 문제인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연준이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정확하게 뭐가 나온 것도 없는데 없죠. 한 가지 매번 정확하게 말하는 거는 2%대의 인플레이션까지 가겠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이거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11월, 12월에 한 번 정도 연내 금리를 올릴 텐데 이것도 어떻게 할지 계속 오락가락하는 상황, 이런 모든 불확실성이 네네. 결국은 계속해서 V자 반등을 좀 기대한다기보다는 살짝의 그냥 기술적인 단기 반등 정도만 노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시선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외신에 좀 나오는 뉴스가 내년 상반기에 유럽, 아프리카 쪽에서 1조 달러 정도의 규모로 코로나 이제 이후에 만기가 도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금리가 이번에 내년 금리를 올리는 발표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내년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에 고금리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 만기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연준의 지금 계속되는 오락가락한 스탠스는 이거를 대처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증권사 레포트나 이런 걸 좀 네. 살펴보면 말이죠.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할 것이다라는 레포트를 네. 많이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좀 이제 투자를 좀 결정해야 될지 아니면 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마음을 좀 열어두고 뇌 속에다가 좀 그걸 좀 집어넣고 네. 그거를 뭐 인지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될지 저는 사실 그게 제일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지금 뭐 하나의 불확실성이 왔는데 한 번 더 올린다고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네, 일단 연준의 말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한 번 더 올리는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11월?
이게 전쟁 때문에 12월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12월의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흥 전문가를 이어서 좋아합니다. 이게 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네, 증권사가 다른 이야기도 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이야기도 좀 다 듣고 투자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단기적인 이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기 예. 트레이딩을 이제 단기 네, 매매를 맞습니다. 많이 하시니까 네. 단기적인 이슈로 보면 좀 중동 이슈 어떻게 좀 네. 계속 가고 있는 건가? 네옴시티라든가 중동의 뭐 수주라든가 이런 거 좀 계속 보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번 연휴 기간에 빈살만하고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우디의 투자 관련해서 전화를 했단 말이죠. 네네네.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캔슬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기가 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알 수 있는 게 네네. 이번에 이제 이재용 회장부터 해서 다 가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인협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회사가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모집해서 이번에 가는데 거기 사이트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원래 10월 6일까지 모집이었거든요. 네네네. 여기 가는 사절단 경제사절단이. 근데 며칠 전에 전쟁 이후에 10월 11일까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즉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변경이 됐으니까 아직 캔슬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네. 이렇게 됐을 때 이미 뭐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그래서 중동 쪽을 봐야 되는데 이 조정받은 의미를 또 한번 보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전쟁이 나면은 일단 중동 쪽은 같은 편이 드는데 네네. 사우디 쪽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팔레스타인 정부 편을 들었는데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기사는 전체 편을 들었다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테러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전쟁 일으킨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그쪽도 지지한다라는 식의 형태가 처음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네옴시티 관련주가 조정받은 이유는 네.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 뭐 사절단이라든가 경제 사절단이 네. 이게 다 캔슬이 될까봐 조정을 받았던 거군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네. 실제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여기 위에 가자 지구가 거의 북쪽이고요. 네옴시티가 예, 일어나는 북쪽이죠. 쪽은 거의 밑에 해안입니다. 이쪽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옴 자체가 캔슬이 될 리는 전혀 없는데 네네. 이거를 마치 캔슬한다는 식의 기사들이 나와서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거의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치에서는 오히려 이 네옴시티 사절단이 연기가 된다고 해도 그래도 기대감은 남아있고 투자는 이번 달에 일단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계속 상존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네. 여기 사절단 가는 거 취소된다 이러면은 네. 엄청나게 타격을 받긴 하겠네요. 취소가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와서 거의 한 20% 가까이 거의 조정을 맞아요,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지금 이치에서는 사실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고 해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될 것이다라고 네. 믿음이 있군요. 네, 왜냐면은 이게 전쟁 자체가 계속 뭐 몇 년을 이어간다고 해도 그 사이사이에 기대감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따른 우리나라는 결국은 네옴시티에 가는 방향에 갈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네옴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충분히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방문할 가능성이 네. 높고 전쟁과 상관없이 네. 아마 이제 사절단이 가고 네. 진행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정리를 해봐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신우 전문가의 말대로 네, 하면.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맞나 안 맞나.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 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산업단지 프로젝트는 도대체 뭡니까? 이번에 사우디랑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남서부 경제특구 자잔에서 이제 거의 한 10조 원 규모로 네. 이제 하나의 경제 단지를 만듭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군들이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10몇 개 회사가 들어가고요. 네네. 이게 이번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투자가 확정된 상태고 이걸 이제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발표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네네. 이건 일단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지역 역시 남쪽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과 전혀 관련 없는 지역이라서 이 부분 역시 지금 10월에 기대감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이제 세계 경기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네. 이제 많이들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네. 뭐 약간 뭐 디벨로핑 국가라고 해서 뭐이 개발 중인 이제 나라가 뭐 개발도상국 뭐 이런 말을 쓰면서 이제 많이 올라왔었는데 사실 엄청나게 투자가 돼서 건설이 부흥이 일어날 지역은 중동이라고 봐도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맞습니다. 오. 지금 일단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필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중동이 우리나라를 좀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맞아요. 예. 솔직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필요하다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그냥 다 미국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죠. 경쟁률이 엄청나게 상당하고 다만 중동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죠. 뭐 철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건데 우리나라가 일단 그쪽에선 상위권 레벨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 인프라 엄청 잘 만들죠. 네, 해서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어떠한 뭐 정찰 같은 걸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미 나라 자체가 굉장히 특성화가 되어 있어서 많이 중동에서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동에서 건설이라든가 뭐 새로운 기간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육성할 때 한국의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가장 밀고 있는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기간에는 무조건 중동 쪽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와의 또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이번 달 한국 방문한다고 해요. 아, 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 네. 종목의 이 방향성이 또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예.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업데이트를 드리면은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캔슬이 났습니다. 아, 제가 오기 전에 캔슬이 났는데 그걸 또 네. 안타깝게 캔슬이 됐고. 근데 이제 이거를 네.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오지 않지만 여기 세부적이게 하기로 한 뭐 투자 MOU는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즉 여기에 후속 뉴스를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네.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무기에 계속 관심이 있고 이제 특히 인도네시아 쪽으로 돌려서도 관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후속 뉴스로 좀 여러 투자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뭐 방산 쪽을 중심으로 좀 보는 것도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 아무래도 전쟁 영향이 있어서 이것도 좀 캔슬이 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말한 거는 지금 지정학적 이런 부분 때문에 네네네. 그런 전쟁 부분 때문에 일단은 가는 걸 캔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왔다고 말은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단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하나의 중동권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캔슬을 이제 그 방문하는 걸 캔슬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나라는 오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보입니다. 관련 주식도 많이 좀 하락을 했겠네요. 그러면 아랍에미리트랑 연관돼 있는 기업이 또 많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이게 되게 좀 증시가 신기한 게 사우디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이 기대감이 상승을 하는데 네네. 아랍에미리트 쪽 관련 기대감은 생기지가 많이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오늘 관련주 중 하나가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시적으로 갔다가 내려온 이런 정도는 있고 다만 이제 기대감은 좀 사우디 쪽으로 좀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된 종목은 아직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좀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나 이 종목은 좀 한번 보셔야 된다.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도 좀 몇 개 좀 알려주고 가시죠. 아, 네. 네네네. 제가 처음에 지금 보고 있는 건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입니다. 에스코넥이요? 네. 어떤 회사입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우디 한국의 산업단지에 이제 거기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12조 원의 규모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우디가 여기에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사우디가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 여러 방향의 다각도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1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지요? 네. 오. 근데 그게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 이제 예를 들면 사우디에 많이 필요한 뭐 수소 스마트 그리드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우리가 맨날 네. 2차 전지 이야기만 많이 하다가 1차 전지 얘기하는 것도 네. 새롭네요. 네, 그래서 네네네. 이제 그런 시장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 사우디 쪽에서 이제 한국에 오면 여기 회사도 방문할 만큼 네. 계속 투자를 집행하고 있어서 관련주 중 하나로 해서 이번 달에 좀 지켜볼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입니까? SY라는 종목이요. SY. 네. 네. SY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모듈러 이제 관련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네옴시티의 공식 업체로 등록이 되었고요. 이번에 사우디도 이 회사는 무조건 오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러 쪽으로 1등을 달리고 있고 또 이제 패널 쪽으로도 거의 뭐 전 세계 상위권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Y 같은 경우는 이번 네옴시티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또 재건 쪽으로도 대장주이기도 재건도 합니다. 관련돼 있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팔방미인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가 네. 전쟁이 예,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종목이 전쟁이 났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오거나 이러면 네. 재건 종목이 오릅니까? 아니면 좀 나중에 오르는 겁니까? 네, 실제로 이번에 어때요? 전쟁에 대한 뉴스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전쟁을 뭐 한다, 전쟁이 확전된다. 네네.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은 하락을 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는 하락하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거와 그러면 그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이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 다음에 지금 중동 전쟁 같은 경우 이제 이란이 참여를 하냐 하지 않냐가 다음 전쟁의 기대감인데 지금 이란이 참여할 확률이 적은 상황에서 지금 앞에 전쟁 관련 기대감은 모두 악재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럼 이렇게 상황에서 이란이 확전되지가 않는다면 그렇게 되면 지금 위치가 네옴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생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전쟁이 난 다음에는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총 이제 그림을 그려서 잘 생각과 결정을 내리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흐름을 짚어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이왕 오셨으니까 오늘 네. 좀 매크로적인 이야기 좀 네. 마지막으로 좀 해볼게요. 네. 금리 인하는 내년에 한 5월, 6월쯤에는 그래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도표를 좀 살펴봤더니 네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하가 언제쯤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금리 인하. 저 역시 내년 뭐 하반기 하반기로 정도가 보세요. 되지 않을까 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쪽에서 가장 불확실성은 금리도 맞는데 미국 대선입니다. 아 대선이 있죠. 네, 맞아요. 근데 대선이 이제 지금 전혀 완전히 불확실한 경로로 가는 상황에서 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제 중국이 얼마 전에 부양책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관한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연준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거를 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본인의 목표치는 절대 가지 않는 상황이고 이러한 환경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 연도에 끝날 거면 지금부터 반응이 나야 되는데 뭐 지금 전혀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예, 연준의 정책이. 아니 연준은 계속 좀 후행 지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부담감이 있거나 좀 겁이 나서 좀 계속 후행 지표를 보는 네. 걸까? 선행해서 뭔가 좀 결단을 내려가지고 뭐 결정을 지어주는 일은 요즘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도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뱅크런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게 나왔는데 전혀 예측 못했죠.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이제 기업들이 도래하는 이 부분도 네.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도 이걸 후행성으로 말했다는 거는 본인들이 방어적으로 간다는 거고 네네네. 이거는 일단 나도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연준이 가고 있지 않나. 물론 제가 연준 의장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내년 중순도 아니다. 네. 내년 이제 말로 금리 인하 시점을 봐야 된다라고 좀 결정을 내리고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주식을 할 때는 아무래도 최악의 순간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내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6개월 정도 선반영 되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 연말이라고 생각하면 내년 뭐 여름이나 봄쯤부터는 다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결정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그렇게 큰 틀은 그렇게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지금 네. 많은 투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년 한 뭐 봄이나 여름쯤에 한번 좀 도전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비중이 크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중에 우리 카메라 보시고 연준 의장에게 영상 편지 한번. 제발 좀 확실하게 좀 말해주세요, 제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주식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좀 재미있게 해봤습니다. 신효혁 전문가였고 다음에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네. 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또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여기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자, 이분께 줄탄의 콘서트 티켓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킹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활기차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